자, 네, 학교는 건동 홍중의 한 군데시고요. 예. 학점은 3.68 그리고 경제학과요. 경제학과입니다. 예. 토익은 920. 근데 1월 달에 만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격증은 외환 전문역 2종, 매경 있고요. 경력사항은 정부기관 현장 실습생 2달을 했습니다. 정책 자료 리서치 및 기록물 관리를 업무를 하셨네요. 수상 경력으로는 시중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최우수팀, 학기 우등생, 경찰청 및 경찰서 표창장 및 장려상 4개, 군대에서 모범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자, 대외 활동으로는 시중은행 대학생 서포터즈, 시중은행 대학생 봉사당 5번과 또 교내 동아리 활동, 고객 서비스 알바 경험이 있고요. 네, 무엇보다 나이와 실무 경험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입사 희망하는 회사와 직무로는 순서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시중은행, 금융영업 쪽으로 원하시고 손해보험사 영업관리, 그다음에 증권사 PB, 금융 관련 증왕회, 캐피탈, 저축은행, 카드사 뭐 이렇게 순서까지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긴데 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올해 여름에 졸업한 내년 30살인 취준생입니다. 그동안 편입 준비와 워킹 홀리데이로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외 활동 등으로 취업 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는 2달이 채 되지 않는데요. 이번에 대형 금융사 위주로 12군데 원서를 써서 시중은행 2곳, 손해보험사 2곳, 증권사 1곳 이렇게 서류를 통과했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한 필기 실력과 AI 면접 5전 5패래요. 준비 열심히 했지만 왜 자꾸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1차 면접까지는 못 가본 상황입니다. 아직 취업 준비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바심이 나네요. 처음엔 은행을 목표로 했지만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때문에 보험사도 이제 메인으로 같이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이와 더불어서 다른 금융사들도 함께 지원하고 싶은데 워낙에 업군별로 준비 방법이 상이해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이뤄낸 성과들이 금융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서 사기업 쪽으로 생각을 못하고 있어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사들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인데 은행을 준비하면서 외환 업무에 관심이 생겨서 외전역 2종을 취득했고 CDCS 한 번 떨어졌대요. 이거를 다시 도전해볼 생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토익갱신, 디지털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고 또한 기업은행 인턴은 꾸준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작년에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외환 쪽 자격증은 1금융 말고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험 관련 자격증, 증투대, 펀투대, 신분사 또는 투사를 취득해 보려고 합니다. A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없는 자격증이어서 취득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이분 기네요. 첫 번째, 앞으로 어떠한 전력으로 내년을 준비하면 될까요? 업군 몇 군데를 간추려서 지원 또는 다 지원하기 등등. 또 자격증 추천과 특히 외환 자격증들은 타 금융사 자소사와 면접에서 어떻게 어필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2년 공백기 후에 30대를 맞이하는 취준생 vs 저를 비교했을 때 30살이라는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요? 혹은 30대가 접어들면 기업에서 디메리트를 줄 것이라는 것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정량적인 스펙 외에도 은행, 보험사, 증권사, 캐피탈 등의 필기와 면접을 대비해서 제일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첨언하고 싶으시다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멘토님의 조언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지금 아자자자님 고민이 사연만 4분 정도 읽었습니다. 네. 굉장히 고민이 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금융 분야 취업을 원하시긴 하는데 나이와 또 실무 경험이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스펙 점검부터 해봐야 될 텐데요. 우리 건쌤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스펙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외환 전문역이나 매경도 했고 경제학과 3.68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죠, 솔직히. 근데 이분이 제일 걱정하는 거는 나이인지 않을까 싶어요. 30살인데 이게 좀 취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실제 시중은행 중에 나이를 적는 난이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나이 자체는 크게 디메리트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나이가 30이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시중은행에 신입으로 취업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다만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거는 그러면 남들보다 취준 기간이 훨씬 더 길었는데 많았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냐라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정말로 금융권에서 일할 만한 인재로서 많은 노력을 했는가는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지만 이게 금융권을 위한 노력이라고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네. 이분의 가장 큰 스펙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차쌤은 어떻게 판단을 해주셨어요? 예, 저도 건쌤과 마찬가지로 이분이 뭐 크게 메리트가 있다기보단 또 크게 디메리트가 있다기보단 적정히 취업 준비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에 맞게 스펙들을 준비해 오신 것은 알겠는데요.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에 흥미로웠습니다. 부족한 필기 실력과 AI 면접 오전 5패. 뭐 이게 좀 좋지는 않을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께서 전형에 대한 대비를 조금 간과하신 채 처음 지원할 때 이렇게 지원을 넣으면 나머지 면접까지 그냥 착착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기대 심리가 그동안의 취업이 조금 결과가 좋지 못했던 것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형별 대비를 제대로 해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 남을 텐데요. AI 면접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실제로 어떤 성향이고 인성 문항에서 어떠한 답변의 컨셉으로 가야 되는지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성을 좀 알고 가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이런 거겠죠. 본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요즘의 나와 평소에 나를 좀 혼동을 하셔서 이를테면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멀쩡했던 분들도 굉장히 기분이 좀 우울해지고 안 보던 하늘을 자꾸 보게 되고 혹은 안 보던 땅을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지내나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특정한 AI 면접 문항에서 역량검사 문항에서 조금은 폐쇄적이고 조금은 좀 내성적인 문항으로 답을 하다가도 평소에 나는 이렇다라는 식으로 또 갑자기 또 밝은 나를 보여주면서 좀 오답에 가깝게 판독 불가의 영역으로 답변을 마킹하는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따라서 정리한다면 전형에 대한 디테일한 대비가 어쩌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토익 점수도 만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확보하시는 것도 별도로 취업을 플랜 B, 플랜 C로 넘어갔을 때 토익 점수가 필요한 곳이나 영어 말하기 등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적인 어학 보강도 필요하신 스펙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서류 12군데 지원해서 5곳에 합격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 확률이면은 괜찮은 건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실제 뭐 12군데 지원해가지고 한 군데도 안 된 친구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류 자체는 스펙적으로나 아니면 그런 경험들을 본인의 자기소개서나 이런 내용에다가 잘 녹여내는 거는 그래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증권사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아마 자기소개서를 더 철저히 평가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디메리트까지도 극복하면서 30살이라는 디메리트까지 극복하면서 제출해가지고 성공했다는 거는 이미 어느 정도는 글적인 접근은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트렌드 자체가 채용이 이제 서류 합격은 좀 비율을 늘리고 필기라든지 면접에서 비중을 확 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합격을 했다라 그래가지고 내가 최종합을 할 수 있다라고 염두에 두고 가시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에도 필기 실력과 AI 면접 때문에 오전 5패를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걸 보시다시피 예. 필기에서 당락이 좌우된 그런 경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차쌤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나요? 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는 부분이 강한데요. 전체적으로 이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나는 이러한 전략을 충분히 취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못했다는 부분에 조금은 결과들이 자꾸 안 좋다 보니까 좀 두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최종 합격이 되는 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이제 합격의 소식이 좀 늦어질수록 조금 특정한 어떤 지엽적인 요소들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는 조금의 약간 망각도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너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취약점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AI 면접 부분도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드리자면 게임 면접에 대한 문항 비중이 점차 줄고 있고 인성적인 부분의 평가 비중을 늘린다는 곳들이 AI를 역량 검사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공통된 시견이고 현재의 상황들입니다. 따라서 인성적인 부분을 잘 챙겨주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스펙적인 것도 외환 전문역 2종을 하셨는데 사실 좀 1종도 같이 겸하는 인재를 되게 기업들이 좀 더 우대하는 경향들이 있겠죠. 대부분 외환 전문역을 우대하는 곳이 이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 광주은행, 뭐 전북은행 뭐 이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자격적인 면도 이왕 확보한 자격 내에서도 특히 어떤 자격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할지 우선순위를 너무 많은 옵션을 두고 고민하시기보단 외환 전문역 1종, 2종 뭐 같이 좀 준비했던 모습들이 일부 나와준다거나 하는 부분들만 좀 필요한 정도이겠고 디지털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실 좀 모호합니다.
본인이 뭐 블록체인을 공부하실 것은 당장 아니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보다는 본인께서 생각하셨을 때 지금 내가 AI 면접 전형에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스펙에선 뭐가 부족한가, 면접 전형에선 내 할 이야기거리에 대한 점검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특히 정부기관 현장 실습생 2달 동안 했던 업무들도 그냥 뭐 대략적으로 한 건데 뭐 내가 뭐 이러면서 그냥 스킵해서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해야 할 역할을 주로 했던 일과 스팟으로 비정기적으로 했던 일을 좀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정리의 영역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계속 뭐 조바심이 난다고 우리 아자자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지 우리 건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이분이 경제학과 출신이고 외환 전문역도 취득해놨고 그리고 네. 시중은행 관련되어 있는 행사직이나 일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금융권으로 포커스를 둔 선택 자체는 굉장히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계획 그리고 지금 CDCS 뭐 아깝게 떨어졌다라든지 뭐 디지털 자격증이나 토익 점수 이제 다시 한번 갱신하겠다라든지 하는 모든 계획들은 저는 지극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가점을 확보해야 되고 내가 금융권이랑 포커스를 둔 건 맞고요. 근데 다만 이분이 지금 입사 희망 회사 직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존재해요. 이 금융권이라는 통합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희망 순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손해보험사 같은 게 영업 관리는 FC 분들을 관리하면서 보험을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업 관리 직무인 내가 영업을 실제로 보험 관련돼 가지고 이해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산 관리의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뒤에 있는 캐피탈은 기업금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는 회계나 재무지식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기업이 신용평가를 기본 골자로 하기 때문에 네. 두 가지 트랙에 있어서 자산 관리는 조금은 다른 분야의 자산 관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전략과 조언 어드바이즈는요, 개인금융, 기업금융 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선택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CDCS를 취득을 하겠다. 그리고 외환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겠다라고 포커스를 두셨다라고 한다면요. 이 무역금융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의 지원 그리고 기업금융으로의 지원을 좀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본인이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무 중심으로 해서 개인 금융일 것이냐 기업 금융일 것이냐 네. 좀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 차쌤은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건쌤의 입장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증권사 PB 부분은 조금 의문점이 남았는데요. 아까 예. 그 사연 주신 거에 보면 증투대, 펀투대, 그러니까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펀드투자 권유 대행인, 이게 자격이 제가 직접 취득하지 못한 자격이지만 대개 아무리 오래 걸려야 한 달 정도 공부하면 확보할 수 있는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이 정도의 난이도의 자격을 입사 이후에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이 자격을 따는 게 뭐 본인의 장밋빛 합격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증권사로의 취업 외에 다른 영역으로 한번 좀 뻗어 나간다거나 아니면 기업 금융 관련해서 뭐 저축은행까지도 뭐 기회가 닿는다면 일단 지원을 해보시고 본인이 특정 전형까지 진출을 하셔서 그 안에서 어떤 성과나 혹은 나에게 나올 만한 질문들까지 내가 객관적으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전형 내에서 한번 판단받아보는 것도 적절하기 때문에 증권사 취업은 조금 물음표이며 나머지 영역으로의 회사 지원의 폭을 넓혀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자격증 추천을 부탁하셨는데 그리고 외환 자격증을 보험사 등에 지원할 때 자소서나 면접에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고민이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어필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의 외환 자격증을 어필한다? 당연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 뭐 보험사가 외환 관련되어 있어가지고 환전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해외 송금을 보내주는 것도 아닌데 외환 자격을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 친구는 그냥 은행 준비하다가 보험사도 같이 지원하는 친구네 라는 생각을 얻어 걸리자는 마음이네.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좀 리더십이 있고 그런 어머님들 사이에서도 FC분들, FP분들과의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맞지 그 능력적으로 가져갈 필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보험사까지 노리겠다라고 하면 지금 A 관련 AFPK 자격증은 그냥 취득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보험사까지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AFPK부터 취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직무 선정
선정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서 개인금융을 이제 증권사, 은행 아니면은 PB, 보험사 영업관리 이럴 때 할 때는 본인이 말씀하신 자격증 외에 그나마 투자자산운용사가 가장 메리트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이제 기업금융을 가겠다라고 한다면 신문사를 좀 메리트로 줬으면 좋겠어요. 방금 차쌤이 말씀하셨듯이 펀투, 증투 이런 것들 자격증들 실제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 그것도 대행인이랑 자문인력이라는 두 가지 또 자격증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 학생들이 딸 수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실제 현업에 있는 종사자들만 딸 수 있는 거고 그게 실제 판매 자격이기 때문에 본인같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따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큰 메리트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증투사, 펀투사보다는 투자자산 운용사라든지 신분사 같은 메인 가장 중요한 포커스를 둘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저는 1순위로 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차쌤에게는 마지막으로 이분께 추가적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시간을 어떻게 너무 해주실까요? 많이 할애해서 네. 좀 줄여야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시간을 많이 할애할 만큼 소중한 사연을 정성껏 해석을 해드렸다 이렇게 네.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내가 가능성을 뻗어 나간다면 안 될 곳이 어디 있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좀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고민이 되실 텐데요. 내가 뭘 잘하려고 하는 그 고민과 다짐은 좋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맞게 실제로 실천을 옮기시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의 오늘 조언에 맞게 잘 실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증권사보다는 그 외의 곳들로의 지원 어떨까 다시 한번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예. 네, 우리 차쌤과 건쌤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아자자자님 꼭 취업하실 수 있을 네. 겁니다. 자, 이번에는 푸짐한 한상 대신에 예. 3분 요리처럼 좀 간단하게 고민을 들어볼 텐데요. 잡다방 3분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네. 시작을 해볼게요. 자, 취업대학교 카페의 아이디 이 앨리스인가요? 네. 앨리스죠? 앨리스님이 올린 사연인데 27살 여자 공기업 스펙 평가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연을 좀 만나보죠. 네, 수도권 4년제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을 했고 학점은 3.78입니다. 네. 토익이 매우 높네요. 960점, 뉴탭스 580, 한국사 1급, 커말 2급, 1급 응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스마스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1급도 또 응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더 추가해야 할 자격증이 있을까요? 하고 3분 사연 네, 남겨주셨습니다. 짧게 어떤 뭐 3분 사연으로 짧게 임팩트 있게 남겨주셨는데 사회복지 전공했고 공기업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입니다. 스펙 네. 점검부터 좀 해볼까요, 이건쌤?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학과 출신인데 지금 토익 점수가 960이에요. 네. 네, 저는 영어 영문을 잘못 봤나 싶을 정도로 영어 성적이 높다. 이거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에 나아가서 한국사 1급이라든지 커말 2급에 1급 응시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공기업을 위한 기본기는 다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메리트가 상당하다. 다만 지금 이외에 추가해야 될 자격증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을 제가 소위 콜렉터라고 부르거든요. 자격증만 계속 콜렉팅하다가 네. 더 이상 자격증 매니아. 자격증 네. 매니아. 네. 이제 맞아요. 굳이 자격증 콜렉팅을 그만하고 네.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스펙이고 네. 중요한 거는 이런 자격사항보다는 경력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갯마을 차차차라는 드라마의 홍반장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너무 이렇게 콜렉터가 되지 마라 그 말씀이셨고 차재훈 쌤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콜렉터 이게 뭐 NBA 카드도 아니고 이런 걸 자격을 모은다고 크게 뭐 달라지는 건 없겠죠. 전체적으로 이분의 스펙 중에 눈에 띄는 건 뉴탭스 580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이분은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주요 대학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탭스를 땄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까지 고려했다가 취업으로 선회하신 건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보게 될 텐데요. 대학원이 아닌 무언가를 택했다는 건 직업군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모호해지다 보니까 결국 일단 돌려보자라고 했다 보니 공공기관들로의 취업까지 확장을 한 걸 생각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정보처리 기사나 뭐 한국어 능력 정도를 자격으로 따시되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일부 다를 뿐 굳이 더 자격을 따실 필요는 없이 본인의 지원 논리를 갖춰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이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구성원으로서 내가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직무 기술서에 입각해서 본인의 과거의 경험과 이력 사항들이 잘 일목요연하게 매칭이 되는지 그거 정리가 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분이 자격증 외에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 그거를 한 분씩 듣고 저희가 다음 사연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건쌤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험형 인턴을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학과 출신인데 경력사항이나 경험사항을 제가 보지 못하니까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사무행정 분야로 지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는 사실 경력 경험 기술서에서 핫불이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면접 질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형 인턴을 꼭 지원해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험 인턴 지원해라. 그리고 우리 차쌤. 예, 저는 뭐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이런 곳들에 다 올라와 있는 그런 직무 기술서들, 기존에 기출되었던, 기존에 이미 오픈되었던 그런 공고를 참고하셔서 예. 본인이 어느 부분에 좀 적합한 사람인지 체크해 주시는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3분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취업대학교 카페 아이디 벤시트님이 28살 여자 스펙 평가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만나볼게요. 네. 자, 현재 무역회사, 포워딩, 구매부, 영업지원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펙은 캐나다 전문대학교를 오. 졸업했고 네. 학점은 4.5 만점에 4.06입니다. 네. 해외 경험은 캐나다 5년, 어학은 토익 885점, 오픽 IH, 자격증은 무역영어 1급, 유통관리사 2급, 커말 2급, 워드, 정보기기 운영 기능사 취득했습니다. 네. 경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지원 직무 1년 10개월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자, 캐나다에서 대학을 나오셨고요. 예. 중소기업에서 영업지원을 근무한 경험도 있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스펙 어떤지 한번 평가를 해주셔야 될 텐데 건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스펙 어중간하다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저도 다 눈에 띄는 게 5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아빠 앞에 사회복지하신 분은 960이었는데 물론 점수를 척도할 수는 없었겠습니다만 5년 계셨는데 885여서 이게 좀 약간 좀 눈에 띄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벤시티가 밴쿠버거든요. 이 네. 밴쿠버에 한인과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영어를 늘리기보다는 한국말을 많이 한국말과 중국어를 더 많이 공부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네. 이 5년이라는 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큰 기대감은요. 영어를 잘한다예요.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현지에서 학교를 나왔을 때 거기다가 본인이 무역회사 포워딩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영어 성적을 얼마나 어디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가 네. 이 스펙의 가장 큰 문제점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차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5년이 있었다면 현지에서 취업을 하시는 것도 사실 생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중소기업에서의 영업지원 업무 1년 10개월은 조금 애매한 경력으로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입으로 지원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경력이 있다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한 전체적으로 좀 스펙적인 면도 조금씩은 좀 듬성듬성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경력적인 면도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본인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이나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텐데 그러기에는 학업이나 워홀이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취하고 싶은 부분들 즉 내가 좋아 보이고 내가 즐겁게 임할 수 있었던 활동에만 좀 집중하셨던 것이 아닐까. 상대적으로 어디서 근무를 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면 좀 굳은 일을 도맡아 했던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잘 몰랐던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뭔가 좋았던 부분들 위주로의 좀 약간 취할 건 취하는 그런 어떤 이력과 학업과 내용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이런 면들이 좀 의문이 남는 그런 이력과 내용들이 아닌가 맞아요. 그렇게 좀 이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문대학교라는 게 칼리지를 얘기하는 걸 거고 또 이제 1년 10개월만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왜 거기 취업 안 했지라는 거를 검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좀 스펙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과 조언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두 분께 건쌤부터. 한 번씩 들어보죠. 건셉부터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채찍질을 했는데 영어 네. 성적 일단 올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네. 꼭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어중간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유통관리사 1급이 아니라 2급, 커말이 1급이 아니라 2급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격증부터 우선순위를 취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급수를 올려서 커말의 1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취득을 하시고 한국사까지 취득을 하신 다음에 포워딩 회사로 지원하시는 것도 같이 하지만 공기업들, 무역 관련 공기업도 지원하는 걸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쌓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차쌤. 예. 네. 한국무역협회에 지원해 보세요. 내년에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들로의 취업도 적극 권장드리고요. 일반 강소기업들은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시니까 국제무역사 취득을 통해 본인의 부족한 스펙 보완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